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독해천재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벌써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용건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2,000권이 나갔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유명하다는 소리예요. 유명하다. 예. 독해천재. 자, 그거 이제 수업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OT 잠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천재는 간단해요. 말 그대로 독해가 첫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가 첫 문제다 보니까 혹시 문제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제 명예를 걸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명예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문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재 믿으시고 잘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잠깐 우리가 왜 독해를 그래도 첫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워낙 많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쭉 보시면 이게 뭐냐면 10문제 나오잖아요. 10문제의 평균 한 문제당 단어 수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잖아요. 지문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문이 길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2018년은 조금 17, 16에 비해서 조금은 쉬워졌어요. 그러더라도 독해를 다 맞을 정도로 10문제를 다 맞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여전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전과 자꾸 말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독해는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점이다 그러면 뻔해요. 이 친구는 문법에서 두세 개 나가거나 어휘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80점이고 독해는 되게 다 맞아요. 근데 요즘 80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80점이다 그러면 일단 독해에서 2개 이상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독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는 정확하게 하면 이거예요. 독해는 투 스텝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합격 영어 독해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 영어라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구문편, 문법편, 독해편. 자,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좀 독해 문제 푸는 기본 개념을 배워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단락을 보는 법. 오케이. 그다음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독해천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가는 훈련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간단히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이걸 안 들었는데요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다만 이 수업은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지문에 대해서 내가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거나 어려운 어휘들을 막 설명하고 이런 수업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독해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꼼꼼하게 막 해석을 해주고 가끔 지문이 어려우면 막 여기다가 이제 막 보충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깔끔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자, 이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으셔야 돼요? 구문 수업을 들으셔야죠. 합격 영어 구문편이나 구문 천재를 듣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답을 잡아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문이 길어진다는 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문이 짧은 게 쉬워요? 지문이 긴 게 쉬워요? 다시. 지문이 짧은 게 어려워요? 지문이 긴 게 어려워요? 지문이 긴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문이 짧은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지문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두 문장의 해석이 안 되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문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어느 일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 원 아이디어잖아요. 한 단락에 말하고자 하는 소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잡아내면 대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일지불일지를 빼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이 길어질수록 뭐냐면 큰 틀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해석이 됐는데 문제가 어려운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문이 어려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보기에 매력적 오답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준에서 해석을 해서 자꾸 답을 잡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업 듣는 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기서 뭘 배우는지. 그래서 자,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배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사고력 독해요. 사고력 독해라는 건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단락을 보는 법입니다. 지문이 길어질수록 뭘 봐야 되냐면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숲을 보려고 해도 내가 숲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 가능한 것만으로도 이 글 전체를 잡아갈 수 있는, 이해되셨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사고력 독해고요. 반대로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본문에서 매력적 오답들을 쳐야 돼요. 보통 보기가 4개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4개 다가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2개 정도에서 헷갈린다고. 그럼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오답을 제거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보기 분석 3법칙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한 데이에 10문제씩 있어요. 그래서 유형편이 50대이고요. 실전편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유형편이 500문제고요. 실전편이 500문제예요. 실전편은 문제가 섞여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독해천재 유형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이제 빈칸부터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유형별로 조금 시간을 나눠야 되지만 꼭 미리 문제를 풀어오셔야겠죠? 문제를 푸는 법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빈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 풀 때 나는 8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10문제를 15분 정도에 푸세요. 알겠죠? 8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사실은 50점 미만 학생들은 이걸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아직. 근데 어쨌든 나는 5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그런 다음에 자, 나는 8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은 15분에 문제를 풀죠. 채점 바로 매지 마시고요. 바로 매지 마시고 그 10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은 당연히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답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채점만 안 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시 글을 읽어보세요. 이럴 때 절대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단어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석 보시면 안 됩니다. 해석된 대로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나름대로 답을 명확하게 한 8, 90% 이상 이건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들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야 그게 문제풀이의 스킬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그럼 시간 관리까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고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유형편이 50대, 실전편이 50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잠깐 독해천재 교재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요, 공무원 출제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문제들은 좋으니까 그럼 지문도 보면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0문제가 다 똑같은 길로 나오지 않죠. 어떤 건 짧게 나오고 어떤 건 길게 나오죠.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해천재는 특히 어려워하는 빈칸에 대해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빈칸이 거의 자, 계산이 안 되네. 한 20대이 될 거예요. 20대 이내. 그럼 20대면 몇 문제입니까? 200 유형편에서만. 유형편만 200문제라고. 500문제 중에 200문제가 빈칸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순서 배열이 50문제. 문장 삽입이 50문제. 그다음 이제 일치불일치도 작년과 다른 게 작년 제가 독해천재 중에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일치불일치였거든요. 왜냐하면 일치불일치가 작년 일치불일치가 좀 독해천재가 쉬웠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일치불일치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올해는 일치불일치를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치불일치가 50문제.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중점적으로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일치불일치만 할 겁니다. 앞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고 뒤에 문단의 일관성 요약문 연결사는 간단히 몇 문제씩만 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보 여기 적어져 있었는데.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자. 문제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을 먼저 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 넣어놨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10대부터 가게 될 거예요. 빈칸부터. 알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강에 한 대입니다. 그래서 50분에서 6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시간은 이제 빈칸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조금은 좀 친절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시간은 좀 길어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50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4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독해천재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강의하면서 내가 한 30문제 정도밖에 안 풀었을 거예요. 30문제나 50문제 풀고 끝났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좀 그렇다.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비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를 다 풀어 드리려고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왜 이게 답인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문제풀이를 향상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정말 좋다. 뭐 이런 내용이나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습은 필요 없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왜냐? 이미 문제를 풀면 끝났지 뭐. 답이 3번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습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습 중요하고 수업에서 인터넷 보시는 분, 현장 학생은 안 되지만 인터넷 보시는 분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굳이 다 들을 필요 없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렇죠? 알겠죠? 그렇게 돼 있고 복습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휘 공부고 구문 공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문제 풀다가 요 부분이나 해석이 안 됐는데 그럼 해보세요. 꼼꼼하게. 물론 저도 수업을 하다가 요 구문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물론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해설하진 않아요. 해석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려운 구문은 문제풀이와 관련 없이 요거 정도는 한번 우리가 좀 구문 파악을 해봅시다 라고 들어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문제를 풀다가 이건 뭐지? 이 구문은 내가 해석이 안 됐는데 해보고 내가 혹시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카페나 저 공단기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에요.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지 자꾸 어휘나 구문 쪽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수업은 예습과 수업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럼 1강에서 우리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